안녕하세요. 닥터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1월 13일인데요. 얼마 전에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죠. CES가 개최를 했었는데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약 550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매년 가장 첫 번째 개최되는 컨퍼런스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업계, 헬스케어 업계,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번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핵심만 뽑아서 영상 길지 않게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정책 급변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즉 AI의 발전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JPL1 약물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약물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됐는데 올해에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M&A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M&A가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 4가지 화두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한 해 제약바이오가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가 가집기가 되면서 작년과 올해 실적이 어땠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적을 낼 것인지 이 빅파마들의 실적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해나갈지 이런 정보들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물질을 발굴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한양행이 렉나자라는 물질을 제노스코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술이 이제 오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이제 피드백을 받겠죠. 그럼 이 피드백으로 우리 물질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도움이 또 되겠죠. 그러면서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기업들도 이런 정보들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각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고요. 참가를 하게 되면 빅파마들이 원하는 물질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물질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비즈니스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회사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짓바이오가 있습니다.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면요, 주목도 받고 피드백도 많이 받아요. 그럼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의 경쟁력과 5공장에서 8공장까지의 전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 공장들이 건설이 되면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과 엄청난 격차를 벌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ADC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CDMO 진출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로드맵이라든지 후보 물질에 대한 공개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발성 폐섬유 후보 물질 BBT887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피드백과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와 NIH, 미국 보건복지부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부분과 GLP-1 약물, 즉 비만 치료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비만 환자가 거의 5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치료제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크고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2025년에 발표되는 비만 치료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올해에도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인데요. 2024년도에 초기 단계로 적용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더욱더 효용 가치가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A 분야인데요. FTC 수장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M&A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 또 M&A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늘어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만이나 염증 질환, 자가 면역, 세포 치료제 등 ADC나 AI 분야가 M&A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불안에 의해서 환율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금리가 큰 문제인데 M&A 규제라든지 FDA 가격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IRA 이 법안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 IRA 법안을 좀 손보고 싶다, 폐지하고 싶다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보다는 1분기에 어디로 튀는지 신중함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래서 2025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국내 바이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과연 바이오 헬스케어의 나쁜 쪽으로만 작용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12월 달에 걸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조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열어놓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올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유튜버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절실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 제가 다 조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많이 제작할 테니까요. 꼭 구독과 알림도 설정해 두셔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바로바로 확인하여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계좌 수익으로 주식 부자 되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